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함께 새해 주요 현안과 계획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힌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민선 7기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시정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을 하십니까? 1년 6개월의 시간을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면 열심히 일했다. 쉼없이 달려왔다. 네.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은 나름의 성과 있었다. 그렇게 좀 자평하고 싶고요. 네. 가장 기뻤던 것은 한 근 10년이죠. 김포도시철도가 중전철이냐 고가 경전철이냐 또 지하 경전철이냐 이 논란이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네. 또 두 번의 개통 지연으로 김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드디어 지난해 9월 28일 날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개통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성과였습니다. 가장 못내 아쉬운 것은 지금도 아쉬워요. 김포의 산업 구조를 바꿔서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 네. 대거지구 이시티 사업이 최종 산자부로부터 지정받지 못해서 독자 개발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또한 잘 준비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던 만큼 또 얻은 점도 있었던 그동안의 시정 활동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분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해 중점 사업들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게 GTX D 노선 유치를 위해서 하남과 부천과 협의체를 좀 올해 구성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어요. 이게 아직 GTX가 사실 노선도 나와 있지 않은 그렇죠. 상태인데 협의체 구성 어느 정도 계획이나 진전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지난해 10월 31일 국토부 대광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GTX A, B, C 노선 외에 수도권 서부 광역 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에 따른 서부권 노선을 검토 발표하셨는데 네. 이것이 뜨거운 이제 얘기거리가 되었죠. 네. 그동안 GTX A, B, C 노선을 보면은 주로 남과 북을 잇는 축이었죠. 실제로 수도권 내에 동서를 잇는 그 축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위에서 그러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부 수도권이면 가장 교통 불편 소외 지역이라고 하면 김포 아니겠습니까? 또 네.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검단 신도시 등 주변 광역교통의 불편함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시는 이 GTX D 노선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들을 좀 깊게 고민했고 그것을 서부 지역에 있는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또 동쪽 하남시 이렇게 세 개 지자체가 지난 12월 달에 실무 협의를 거치면서 네.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추진해서 GTX 노선이 김포가 기점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 불편 지역 중에 하나가 김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역민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그렇죠. 높거든요. 그러면 협의체가 좀 언제쯤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12월 첫 실무자 회의를 해서 그 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착실히 좀 준비한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는 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나름대로 부천, 김포 그리고 하남 또 더 나가서 경기도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GTX D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지자체에서 특히 뭐 인천광역 지자체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깊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 해도 뭐 빠른 시일 음. 내에 좀 진전을 기대해봐도 되는 예. 걸까요? 뭐 김포시 입장에서는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에 이 협의체 구성과 또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협력할 모색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GTX 이제 D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새해 김포에 교통 관련 이슈 참 많습니다. 뭐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방화 신정 차량 기지를 함께 이전을 한다면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었던 검폐장 이전 없이도 5호선 연장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가요? 손을 들고 환영을 해야겠죠. 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은 2018년도 지방선거가 있을 때 크게 부각됐던 현안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방화동 서울 지하철 5호선 차량 기지를 인근 지자체에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웠었고요. 네. 김포시가 그 중에 유일한 또 유리한 지역이었었고요. 방화 차량 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좀 접촉과 논의를 해 나가는 출발점에서 네.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조건으로 붙었죠.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이 차량 기지와 건폐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했던 것이고요. 2019년도 그러한 이유로 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서울시가 방화 차량 기지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 차량 기지를 함께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 건설 폐기장과 연계시켜서 논의하지 않고 별개의 논의를 하는 식의 이런 좀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환영할 일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서울시하고 좀 본격적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좀 협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포시가 반드시 두 개의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에 대한 차량 기지를 좀 유치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지역민들의 수건인 만큼 저희도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제 신년사에서 일자리 경제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김포의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취임 때부터 밝혔던 예, 그렇습니다. 네, 공약 사항 중에서도 하나인데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아쉽게도 대구지구 ECT가 이제 경제자유구역 유치에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독자 개발을 하겠다는 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변함이 없는지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표적인 환경 오염 지역으로 낙인이 찍힌 곳이 김포시 대꽃면 거물대리
일원이죠. 실제로 김포시가 거뭇대리 일원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 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이러한 부분들을 더 빠르게 체계적인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지난 1년 동안 전사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종 네.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해 5월에 이것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무려 면적이 156만 평에 달하게 되죠. 그 ECT 사업의 중심은 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 신산업,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 중심에 전기자동차가 있는 것이고요. 비록 독자 개발이라 하더라도 이 전기자동차 또 배터리 자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사가 대두되고 있고요.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휘발유, 경유,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 중단하거나 생산 줄이는 조치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적인 또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또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신산업에 김포시가 자동차, 배터리의 중심 도시로 또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준비는 지금도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게 경제 자유구역 유치를 준비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과 또 업무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런 협약도 유효한 건가요? 경제자유구역 ECT 사업이 지정되지 못하면서 제일 먼저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이 그동안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 양해각서는 8개 기업하고 또 투자의향서는 88개 기업들하고 체결을 했거든요. 네. 지금의 이 변화된 상황에서 그 관련 기업들이 독자 개발했을 때 대꽃 ECT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에 대한 문의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기업에서는 좀 부담들은 가져도 김포시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돼서 그 안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됐을 경우에 그 기업들도 재검토할 수 있는 의향이 있고요. 김포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성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1월서부터 2월 안에 마무리 져야 됩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이 한 3월경에 국토계획 평가를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바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치고 9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으면서 네. 12월 최종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권 ECT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이 대꽃지구 ECT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김포의 경우 이 전기 자동차라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김포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가져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우려들 하세요. 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전 세계적 또 국내 변화된 환경에서 얼마든지 전기 자동차 또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 영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울산 같은 경우는 네. 수소차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얘기했던 광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AI를 이용한 생체 의료나 좀 분야가 좀 많이 같은 첨단 산업 또 전기 자동차라 하더라도 분야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컨셉 자체가 틀리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들 대기업들이 앵커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하는데 지금부터 뭘 하겠냐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셔요. 네. 그러면서 김포 씨가 그동안 MOU를 체결했던 것들이 많은 또 중국계 기업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김포에 전기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업이 한 100개가 넘고요. 전국에서 전기 자동차, 민간 자동차, 네. 또 버스 등 전기 자동차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김포입니다. 김포시인가요? 예, 네. 김포시가 버스, 저상버스, 시내버스, 민간 자동차의 보유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뭐 최근에는 수원시가 김포시하고 좀 엇비슷하게 됐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김포시가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의미 있는 MOU가 체결됐죠. 국내에 중소기업들,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중소기업 55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 55개 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부품, 소재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네. 얼마든지 완성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을 하면 대기업의 인상이 떠오르는데 김석호는 충분히 중소기업들과 함께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충분한 준비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 나눌 주제 참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인데요. 네, 새해에 좀 기대되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로부터 2년 연장 승인을 또 받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10년 동안 참 사연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네, 2018년도 김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아마도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보상 협의에 참 토지주들,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가졌던 주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출자자 변경을 했죠. 출자자 변경된 이후에 현재까지 보상 작업 등 모든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유지 한 52% 보상했고요. 공유지를 합치면 한 65%의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로부터 사업 기간을 2년간 또 연장시킴으로 해서 안정된 사업 기간과 또 사업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주민들 간의 보상 협의가 52%, 크게 65%까지 진전됨으로 해서 아마 올 10월에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당초 이 시네폴리스가 이 방송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문화 단지를 이제 조성하는 게 당초의 목표였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과연 현실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아니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변질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최대한 변질되지 않도록 본연의 시내폴리스 사업을 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뒤돌아보면 벌써 10여 년 전 2008년도에 경기도 영상위원회가 영상 콘텐츠 사업에 대한 단지로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콘텐츠 사업들 또 영화 관련 여러 사업들을 하기 위한 조치들을 한강 시내폴리스 AMC들하고 계속 좀 고민에 들어갈 것이고요. 네. 뭐 최근에 KBS 아티비전하고 방송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 좀 저희들이 좀 발빠르게 또 외부에 공개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계속 준비하고 좀 관련 기관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했던 영산단지 시내폴리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비록 현상적으로 변경된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들만큼은 그 중심으로 좀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이제 계획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좀 기대가 된다거나 혹은 역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화 사업입니다. 민선 7기 제가 김포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것, 내가 첫 삽은 뜨지 못하고 완성을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토대를 쌓아 놓고 싶은 것이 또 꼭 하나가 있는데 평화 사업이고요. 이 평화 사업을 김포가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없는 김포만 유일하게 가까워 있는 한강하구 일대에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죠. 김포는 고촌 아라마리나 경인 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류 생태공원 그리고 전루리 포구, 시암리 습지, 애기봉 생태공원 그리고 보구원이 유도섬 그리고 대명항까지 이어지는 그 관광 루트를 평화로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광 배후단지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밑그림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2020년도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것이 김포의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아마도 신선한 겁전 도시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심 전략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